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좀 개념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뭐 리걸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오디트 업무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보통 좀 유사하게 생각될 수 있는 업무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회사에서 내부의 현황을 보면은 법무팀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하고 이름은 컴플라이언스 팀인데 사실상 감사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명칭과 실제 하는 업무가 약간 좀 혼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을 해보면 사실 이제 리걸 업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사업을 위한 거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리걸 업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뭐 원자재 구매 계약이라던가 제품 공급 계약 그런 거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뭐 기타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그런 법률 자문을 해주고 이제 이런 업무들이 리걸 업무이고요.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이제 회사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법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규에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업무. 특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컴플라이언스 업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서 뭐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든지 대금 지급 시기를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디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는 위규 행위가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뭐 그래서 뭐 횡령 사건이나 배임 행위를 뭐 찾는다라던가 아니면 내부 정책을 위반한 행위들을 찾는다라던가 이제 그런 업무가 되겠죠. 이제 회사의 사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무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감사 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역사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감사팀이 그 역사가 제일 긴 것 같고요. 법무팀은 한 1990년대쯤에 많이 생기고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사내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회사 법무팀에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사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업무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무가 컴플라이언스 업무인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후배 사내 변호사들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때 보면은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뭔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변호사로서 뭔가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등등의 이제 이유를 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회사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저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사내 변호사의 블루오션이다. 회사에서 맡으라고 하면 맡아서 뭔가 업무 영역을 넓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ESG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진짜 좀 더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20년 때부터 로엠비에서 준법 통제 시스템 구축 총론 및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2년에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진짜 이게 기업들 내부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사실 체감이 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예전에는 주로 되게 약간 낮은 이제 팀원급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팀장급은 원래도 있었지만 더 많아졌고 실장급 사실 실장이라고 하면 보통 임원이잖아요. 임원이 수업을 듣고, 사실 뭐 또 쉬는 시간에도 이제 나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절박하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의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회사에서 뭔가 실질적인 활동을 요구를 하는구나,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절박함을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이제 본인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제가 그 로엠비에서 하는 준법 통제 시스템 구축 총론 강의가 원래 현장 강의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사실 좀 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올렸거든요. 그 온라인 교육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 아래 설명에서 링크를 드릴 테니까 컴플라이언스 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제가 좀 그 사내 변호사 오래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실무도 많이 했는데 실무하면서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 그리고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자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회사에서 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사내 변호사가 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업무 영역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가 하는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문제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이렇게 법상의 규제를 좀 확인하고 뭐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리걸 업무 할 때처럼 뭐 법률 좀 애매모호한 법률을 이제 해석한다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계약서 수정과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스킬이 필요한 이런 업무가 아니라 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법률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이걸처럼 좀 더 막 좀 복잡한 논의라던가 이 사안에 적용했을 때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할 것인지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서 그 담당자의 중요한 스킬은 뭐냐면 사실 법무팀 말고 실제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현업의 담당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분들의 스킬이거든요. 따라서 뭔가 회사 내에서 구성원, 조직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수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회사 구성원들의 면면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문화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올바른 활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 컴플라이언스 업무인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처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외부 이제 로펌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핵심은 법규의 내용을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거든요. 지키게 하느냐인데 외부의 로펌 변호사들은 법의 내용은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컨설팅을 하면은 뭐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한 매뉴얼을 뭐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잘 해주세요. 하지만 매뉴얼이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면 땡인데 그 매뉴얼을 어떻게 우리 현업 담당자들이 지키게 할 수 있는지는 사실 그 부분은 회사 내에서 경험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은 사실은 내부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업무이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는 그런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준수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 실제 그러한 방안에 대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돼야지 사실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다. 사실 뭐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쉬는 시간에 뭐 이제 다른 수강자분들 막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따로 저희 법인에 찾아오셔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로펌에 자문 받았는데 쓸 다리가 없다. 그 말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역시 법만 설명해 준 거예요. 법만. 이 법이 이런 내용인 건,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 법을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키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모르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만 아시면은 내부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것도 내 업무다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사내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